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나올 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실 좀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게다가 앞에서 지훈구 대표님이 자꾸 뒤에 재미난 발표가 있다고 얘기하셔가지고 더 지금 부담이 막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AI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옴니 이솔과 아마란스와 위하고에다가 적용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두 가지로 좀 이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LLM 자체를 우리가 업무 환경에 어떻게 녹이고 있는지에 대한 것과, 두 번째는 기업의 이 랭귀지 모델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서 이 안에서 패턴을 학습해서 그리고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걸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똑똑한 AI가 있다면, 예를 든다면 그 AI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뭔가 회의록을 잘 회의를 했는데 누군가는 그 회의록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거를 알아서 해주고, 뭔가 대화방에서 대화했던 것들이 그냥 그게 지식으로서 그 대화방에다가 물어보면 그 대화방에서 그것들에 답을 해주고, 뭔가 여기 내가 이제 우리 회사 뉴스를 스크랩해가지고 아침 9시마다 그것들을 요약해가지고 줘. 저기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에 대한 데이터들을 9시에 매일 아침마다 우리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한 것들을 스크래핑해가지고 그것들을 요약해가지고 나한테 한글로 번역해서 보내줘.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게 이제 가능하냐 이거죠. 또는 재무 담당자가 회사에 있는 시제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나한테 보낸다든지. 자, 이런 AI들을 이제 우리는 원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의미 있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 것들은 이 AI가 도와줄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사실 지금까지 나온 우리가 알고 있는 LLM들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거를 잠깐 이렇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이 LLM들은 이 인터넷상에 있는 수많은 지식들을 이 파운데이션 모델로 학습하고 거기에 프리트레이닝하고 리워드 모델이나 이 파인 튜닝하고 리워드 모델을 통해서 걔를 적절한 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회사에 대한, 우리 회사를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점에 저 기본적인 저 모델을 학습하는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에 우리 회사의 지식, 현재 시점에 우리 회사의 데이터에 대한 답변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래그라는 거를 이제 사용하고 있죠. 근데 얘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일 같은 데이터만을 놓고 보겠습니다. 이런 지식들을 우리가 스플릿 시켜서 얘를 인베딩을 해서 이 인베딩을 한다는 어떤 정보를 벡터화 시키는 겁니다. 숫자화 시켜서 이 벡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이거를 우리가 이 벡터 DB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을 다시 인베딩을 해서 이 벡터 공간 안에서 가장 유사한 공간에 있는 지식들을 찾아내서 이 지식을 우리가 이 지식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LLM에다가 넘겨서 자, 이 지식을 기반으로 답변을 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그냥 LLM한테 알아서 답변해. 이렇게 하면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미 기업이 갖고 있는 이런 정보들과 지식들을 잘 조각내고 이거를 검색 가능하게끔 갖고 있다가 필요한 시점에 내 질문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잘 뽑아내서 이거를 LLM한테 같이 넘겨주면서 야, 내가 요 지식을 기반으로 요 안에서 나한테 필요한 걸 답변해줘.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 안에 있는 지식이라는 게 이 벡터 공간 안에 없을 수도 있고, 또는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얘가 랭킹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지식 안에서 막 중복되는 것들이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섞여 있으니까 이상한 답변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드리고, 이 뒤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행사는 옴니 이솔이라고 하는 큰 라지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을 위한 이 솔루션, 모든 것을 통합한 솔루션을 소개하는 행사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말고도 그 아래에 있는 어떤 규모의 기업들을 위한 아마란스 10이 있고, 또 제가 맡고 있는 영역은 이 플랫폼 사업 부문이라고 해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해서 SaaS 인티그레이션 플랫폼을 제공하는 위하고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위하고라는 플랫폼은
이 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많은 서비스 컴포넌트들이 있고, 기존에는 이 서비스 컴포넌트들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다 따로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못 쓰던 기존의 전통적인 서비스, 그러니까 사스 서비스의 시장을 하나의 통합적인 SaaS 인티그레이션 플랫폼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어떤 기준 정보들이나 정보들이 서로를 같이 바라보고 동작할 수 있게끔 만든 하나의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안에는 우리가 이 연결된 플랫폼 안에는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이 연결된 플랫폼 안에 서로 연결할 수 있는 AP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연결하기 위해서 위아고에서 갖고 있는 이 API와 이 데이터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레그와 그다음에 저희는 API 브릿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생성형 AI에 연결한 원 AI라고 하는 제품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원 AI는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기 전에 첫 번째는 당연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뭐 재무제표 같은 것들 뭐 해줘, 뭐 손익 분석해줘,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법에 대한 것들 뭐 찾아줘, 이런 것들 할 수 있죠. 궁금한 것들, 뭐 내 뭐 급여 변동 알려줘, 뭐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액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액션을 실행한다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는 LLM에다가 뭐 해줘,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뭐 누구한테 팩스 보내줘, 메일 보내줘, 어떤 회의 예약해줘, 이런 것들 안 될 겁니다. 근데 저희는 기존에 갖고 있는 이 플랫폼 안에 있는 서비스들에게 API를 통해서 명령을 해서 실제 일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복합적인 액션, 어떤 거를 처리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복합 액션을 실행하게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모니터링을 합니다. 얘한테 자, 우리 회사의 시제가 5천만 원, 전체적인 시제가 5천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나한테 어떤 거를 알려주거나 무슨 행동을 해줘라는 것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약해서 뭔가를 실행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 아침 언제, 아니면 몇 시에 언제 뭐를 해줘, 이런 것들을 마치 비서처럼 할 수 있게끔 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요즘에 LLM들이 하는 역할 중에 되게 중요한 것이 텍스트 투 SQL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할 때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SQL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게 너무 일반적이지만, 사실 LLM이 잘하는 영역의 가능성 중에 하나가 자연어로 갖고 이 쿼리를 만들어내는 영역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잠시 후에 보여드릴 인사이트 오퍼스라고 하는, 저희가 이거는 이제 MLOps, AI MLOps 이 플랫폼인데, 그 안에서 데이터의 카탈로그를 중심으로 자연어를 기반으로 이 데이터를 뽑아내고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거를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버전은 이렇지만 향후는 저희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는 건 컨텍스트 어웨어한 AI, 그러니까 상황 인지 AI. 즉 얘네들은 다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메일에 들어갔는데 메일이 영어면 내가 영어 이걸 번역해줘, 이거 너무 당연히 되는 건데, 이게 아니라 번역해 드릴 거예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고 알아서 뭔가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상황 인지 AI로 이걸 바꿔가는 게 저희의 이제 방향입니다. 자, 이제 좀 시연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지루하셨을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첫 번째 시연은 우리가 소통 도구에 대한 사례입니다. 제가 이제 화면을 양쪽 사이드는 실제 제 노트북을 좀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위하고 안에 보면 저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 저걸 무조건 모든 기업들이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저희는 컴포저블한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지향하기 때문에 어떤 업종에서는 저기 중에 요거만 갖다 쓰고, 어떤 기관에서는 요거만 갖다 쓰고, 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소통 도구에 AI를 붙여서 실제 여러 가지 이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릴 거는 화상회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저희 그 소통 도구입니다. 여기 보면 저희 팀들이 막 소통하는 채널들이 있고, 제가 뭐 안 읽은 게 뭐 33개 뭐 엄청나게 많은데요. 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 화상회의를 제가 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화상회의를 하고 있을 거고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뭘 하냐면
이 모든 텍스트들이 얘가 스피치를 텍스트로 만들고 있고, 제가 여기 AI 원의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얘한테 물어봅니다. 좀 미안하지만 잠깐 여기서 할게. 자,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요약해줘 라고 하면, 저는 이제 나중에 이 회의에 들어갔지만 AI가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저한테 요약해서 보여합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하고, 제가 이제 여기다가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자별로 해야 할 일을 정리해줘. 자, 그러면 1로 이것들을 뽑아줍니다. 자, 즉 뭐냐면 얘를 보고서로 만들거나 1로 쪼개서 할 일이라고 하는 태스크로 넣거나 이런 것들을 다 했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지금까지 내 욕을 한 사람이 누군지 찾아줘, 이런 거 당연히 됩니다. 이건 물론 당연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게 AI가 통합되는 거예요. 우리 LLM은, 일반적인 LLM은 이런 게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수고해.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메일을 하는데, 영어를 이제 우리가 잘하는 분들, 뭐 일본어, 뭐 수많은 랭귀지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런 언어들을 잘하면 좋은데, 또 못하시는 우리 고객분들 중에서는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AI를 소환해서, 자, 뭐 이 메일을 한글로 번역해줘. 그러면 이 메일 그냥 한글로 번역하려면 어떤 언어로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일을 답장도 만들어냅니다. 뭐 답장도 뭐 이 메일에 대해서 관심 없다고 공손하게 뭐 회신을 메일을 만들어줘. 뭐 이렇게 하면 얘가 공손하게 이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이 실제 AI가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뭐 공손하긴 합니다. 짧아서 그렇지만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근데 이 소통이라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위아고에는 팩스, 메신저, SMS, 스토리지, 수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거는 스토리지에 대한 게 참 재밌습니다. 기업에는 그동안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수많은 이런 지식들이 이제 있는데, 제가 한번 여기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뭐 저희가 이제 정부 사업 같은 것들 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 이런 겁니다. 이 사업 이게 몇백 페이지짜리 이제 사업 제안서인데 이런 게 되게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어떤 이 사업의 총괄이 누구, 예산이 어떻게 되고 일정이 어떻게 되고를 다 머릿속에 갖고 있지 못하니까 이거를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를, 이 파일을 딱 여는 순간 얘가 분석을 해서 얘한테 이 사업의 총괄 책임자와 참여 인력이 몇 명인지 알려주고 사업 예산을 알려줘. 뭐 이렇게 하면 얘가 이 내용에 대해서 분석해서 답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근데 이 파일 하나하나에 대해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식들을 얘가 빨리 답변을 안 주네요. 조금만 기다리면 나올 겁니다. 여기 보면 뭐 이영석 차장이고 사업 예산이 얼마고 이거는 어떤 이 사업계획서의 몇 페이지를 참고하고 있다, 근거까지를 이렇게 다 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더 다른 측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파일 하나를 열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파일에,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 영역에 있는 모든 파일에 그냥 여기에 오른쪽 클릭하면 이 파일에, 이게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데 지식 보관함에 이걸 해제하겠습니다. 어떤 파일이든지 지식 보관함에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면 얘를 어떤 지식 보관함으로 전달하면서 얘를 아까 말씀드렸던 레그 임베딩을 통해서 얘를 벡터 DB화 시키고, 이 지식 보관함에 들어가면 제가 사용할 지식들을,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식들을 여기다가 다 넣어놓습니다. 제 지식들을. 무슨 말이냐면 법무법인에서는 그동안에 사용했던 계약서들, 어떤 제안한 SI 업체들에는 그동안 했던 제안서들,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그게 AI의 지식화되는 거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화방이 있지 않습니까? 대화방에 논의된 걸 갖고 대화방에서 지금
뭐 과거에 논의했던 거 갖고 질문하면 이거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알려줘. 당연히 대답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얘가 어시스트라는 거를 이제 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매일 오전 10시에 삼성전자 관련 뉴스를 스크랩하고 요약해서 알려줘.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답변 형태가 좀 다르죠. 얘 형태는 이거를 이제 얘가 에이전트가 딱 이제 할당이 되면서 이제 이거를 알려주는 형태로 이제 알려주는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얘가 그 시간마다 이거를 찾아가지고 답변을 하게 되는데, 얘는 여기 보시면 어시스트 설정에 제가 명령을 한 것들이 예약 명령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게 되고, 이거 언제든지 키우 끄고 할 수 있게끔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되고, 또는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회계부터 인사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이런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넘겼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못 넘겼습니다. 자, 이런 것들 어시스트 이거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이런 것들 되겠죠. 회계 관련돼서 뭐 최근 이 개년의 재무제표를 비교하고 주요 계정에 대한 변화와 리스크를 분석해줘. 자, 그러면 얘가 저희 그 회계 시스템, 저희 이 위하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옴니 이솔과 아마란스에 있는 이런 정보에 이 시스템에 얘는 레그가 아닙니다. 아까 API 브릿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백엔드에 있는 각각의 모든 시스템에 액세스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오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LLM이 답변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고 얘를 드릴다운할 수 있습니다. 각각 계정들에 대해서 얘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알려줘 뭐 등등에 대한 것들을 해서 이걸 분석해낼 수 있게끔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아까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이런 뭐 우리가 인사이트 오퍼스라는 것을 잠시 후에 뒤에 세션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얘는 기본적으로 AI 기반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환경입니다. 그러면 그 AI 기반의 한두 끝도 없이 나오네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AI 기반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환경은 저 안에 있는 데이터들 DW를 우리가 자연어 기반으로 질문해서 만들어내는데, 이에 대한 시연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서야 리스크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뭐 하여간 뭐 이렇답니다, 얘가.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이거를 또 다른 거, 우리가 이제 관련돼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몇 가지 추가적으로 넘겨 보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손발이 지금 안 맞고 있습니다. 자,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이 계속 저희가 이제 시스템과 인티그레이션 된 상태로 데이터와 API들에 연결돼서 이것들을 동작하게 만들 때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레그 같은 이런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기술을 구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보유 지식을 어떻게 클러스터링해서 이것들을 사용할지, 그 다음에 지식을 다양한 형태로 이제 조각화시키는 거랑, 그 다음에 이 임베딩 알고리즘 자체를 도메인별로 얘를 세분화시켜서 임베딩을 학습시키는 것들과, 그 다음에 시간과 사용자 등의 이런 이 피드백들을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들과 응답 규칙을 강제화시키는 것들, 이런 몇 가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답을 제대로 답변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유 지식 클러스터링은 뭐냐면, 기존에 갖고 있는 이런 지식들에 대한 것들을 클러스터링을 해서 얘를 기본적으로 이 문서나 파일, 정보에 대한 것들이 어떤 주제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중복된 주제나 이런 것을 클러스터링해서 얘를 부여합니다. 약간 태그를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를 임베딩을 하면 임베딩된 결과에 대한 거를 약간 이게 분류해서 갖고 있는 형태로 이제 분류해서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질문에 대한 것들을 클러스터링한 결과를 갖고 사용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정보를 스플릿할 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 문서를 우리가 똑같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얘를 스플릿할 때 이렇게 자르냐, 이렇게 자르냐, 저렇게 자르냐에 따라서 얘를 인베딩했을 때 그 정보에 대한 벡터 위치가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벡터 위치가 다 달라질 때 우리가 그럼 얘를 찾아낼 때 다시 이거를 어떤 질문에 해당하는 벡터, 유사 벡터를 찾아낼 때 얘를 정확한 거를 잡아내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또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를 아주 세분화된 것을 쪼개서 이 세분화된 거를 인베딩을 하고 세분화된 거를 인베딩해서 벡터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 세분화된 거를 갖고 다시 클러스터링합니다. 얘를 유사한 벡터들을 클러스터링하고 얘를 다시 이 유사한 벡터를 클러스터링한 그 지식들을 다시 묶어서 걔를 다시 인베딩합니다. 자, 그러면 벡터가 두 개가 만들어져요. 세분화된 것과 유사한 지식을 묶어서 얘를 인베딩한 거. 그럼 얘를 두 개를 갖고 다시 정보를 찾아내는 이런 형태로 해서 다시 이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도메인별로 얘를 세분화된 인베딩을 학습시키는 겁니다. 자, 이런 기업의 지식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걸 데이터를 스플릿 시켜서 인베딩을 시키면 일반적으로는 이 지식들이 우리가 이제 저렇게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인베딩 알고리즘들을 사용하면 이게 같은 거리 안에 이렇게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비슷한 거리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얘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무회계, 인사총무, 메일, 메신저 등의 여러 가지 도메인별로 얘를 인베딩을 따로따로 학습시켜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얘네들이 다른 분야의 이 영역들을 세분화시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얘를 쪼개내서 정보를 뽑아내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법률부터 시작해가지고 회사의 정보는 시간의 흐름상에서 매우 민감한 이런 정보이기 때문에 이 웨이트를 이제 가중치를 주게 되고 이 가중치 여러 가지 가중치를 통해서 이 벡터의 가중치를 주는 것과 실제 여기에 사용자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한 이 레그 지식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또 이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게 회사마다 어떤 정책이나 이게 있습니다. LLM이 갖고 있는 정책 말고 회사 안에서도 이런 정치적, 선정적, 인종차별, 욕설, 비하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정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응답에 대한 이 목표, 어떤 값에 대한 답에 대한 것들이나 어떤 질문에 대한 것들을 얘를 인베딩 시켜서 어떤 특정한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얘를 찾아내고 미리 정해놓은 그 답으로 그거를 강제화시키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든다면 얘가 어떤 법률에 대한 것들도 그게 그 법률에 대한 것들을 얘가 이상하게 답변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 강제적으로 그 법률 몇 조 몇 항에 대한 것들은 강제로 그것들을 얘를 통해서 이거를 지식화시켜 버리는 거를 하거나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정치적인 것들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게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기술 중에 저희가 레그를 저희가 효율적으로 쓰는 원AI에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API 브릿지라고 하는 LLM이 API를 통해서 저희 백엔드에 있는 우리 옴니 이솔과 아마란스, 위아고에 있는 백엔드 API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저희 더존의 그 플랫폼의 모든 그 시스템들은 다 백엔드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API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API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이렇게 뽑아내고 이 API 디스크립션을 다 얘 또한 인베딩합니다. 다른 인베딩 모델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 얘 API에 대한 정보들을 인베딩해서 벡터화시키고 이 질문에 대한 거, 나는 뭘 해줘, 일정을 등록해줘, 막 이렇게 하면 그 자체에 대한 것에 해당하는 내가 이거 요청에 대한 것을 어떤 API를 써야 되는 것을 가장 유사한 그 API들을 리스트를 뽑아낼 수 있게끔 그걸 찾아내고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뭐 5개 정도가 나온다. 그럼 그걸 다시 LLM한테 야,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적합하겠어? 그리고 얘에 대한 파라미터나 타입을 맞춰가지고 호출에 대한 규격을 만들어서 나한테 돌려줘. 그렇게 하면 얘가 이걸 돌려줍니다. 그럼 저희 원AI 엔진이 실제로 그걸 갖고 그 백엔드 API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받게 되는 형태로 이게 동작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게 저희가 이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사이트 오퍼스라고 하는 것에 이 인사이트를 연결하는 기능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더존이 갖고 있는 솔루션뿐만 아니라 그 기존의 기업이 갖고 계시는 수많은 이 데이터들, 솔루션의 데이터들을 저희가 모으는 이런
환경이 되고, 그걸 모으게 되면 이 데이터에 대한 카탈로그가 만들어집니다. 이 데이터 카탈로그가 만들어지면 이 카탈로그를 동일하게 이 스키마나 데이터를 임베딩 시켜서 얘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어떤 예를 들어서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제품별 매출 현황을 월별로 전년과 비교해서 증감 변화를 알려달라, 이렇게 하면 이 자체에 대한 거를 저희가 필요 테이블들을 저 자연어를 기반으로 이 메타 정보에서 실제 이 필요한 테이블과 쿼리를 추출하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실제 저희가 스팍 SQL을 통해서 이 쿼리 엔진으로 데이터를 요청해서 받아온 거를 다시 받아서 저희가 내부에 이제 구축한 SLM을 통해서 받아서 최종 답변을 생성하고, 이거를 저렇게 뷰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테이블과 뷰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자들한테 제공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LLM의 영역입니다. 자, 근데 이 LLM의 영역은 저희 더조는 기존에 완전히 분리돼서 모든 프로덕트에 붙을 수 있는 하나의 원AI라는 별도의 어떤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프로덕트의 영역을 갖고 있고, 얘가 모든 프로덕트에 같이 이렇게 API 브릿지라는 영역과 레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영역을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두 번째는 이 인사이트 오퍼스입니다. 이 인사이트 오퍼스는 우리가 기업에서 되게 지금 LLM이 엄청나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데, 사실 기업에는 LLM의 영역보다 그동안에 쌓여 있는 수많은 정형, 약간의 비정형 이런 데이터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우리가 AI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를 예측하고 분석하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회계, 고객, 시장 데이터, 수많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AI를 딱 하려고 그러면 이렇습니다. 기업들이 AI로 뭔가를 혁신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면 가보면 데이터들을 모으지 않고 이미 다 버리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모은 적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AI 데이터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데이터가 재료고 제일 중요한데, 그럼 이 데이터들을 모아야 되는 것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대기업 어떤 그룹사가 있습니다. 식품 계열사도 있고 물류 계열사도 있고 유통 계열사도 있고 제조도 있고 해서 저희 옴니 이솔도 쓰고 있고 타사 ERP도 쓰고 있고 레가시 시스템들 다른 것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이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뭔가 갖고 와서 그룹 차원에서 뭔가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회사의 의사결정 그룹이나 또는 마케팅, 정보전략실 차원에서 뭔가를 하는 주체 단위로 따로따로 이 데이터에 액세스해서 데이터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한마디로 데이터를 원하는 주체가 따로따로 이 데이터를 끄집어내야 되고, 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도 따로 갖고 가야 되고, 이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컴퓨팅 리소스에 대한 부분이나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계열 그룹사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유통회사가 A 유통회사, B 유통회사 간에 개인정보를 결합해서 어떤 통계를 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데이터에 대한 결합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이슈 같은 것도 따로 대응해야 되고,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링 이슈부터 시작해서 분석 학습할 수 있는 도구, 그 다음에 이건 리포팅 환경까지 이걸 배포하는 것까지 다 따로따로 하는 게 현재까지의 기업의 환경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저희 인사이트 오퍼스는 이제 하나의 플랫폼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옴니 이솔과 또는 아마란스와 위아고랑은 미리 처음부터 연결되도록 디자인되어 있고, 이 아키텍처상에서 바로 이걸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구축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돈이 많이 들겠죠. 클라우드 연결된 상태로 바로 데이터만 인제션 시켜서 뒤에 프로세스를 다 하고 모델 서빙까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본적인 SaaS 기반으로 하는 AI MLOps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 그룹들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게 테넌트별로 굉장히 강력하게 격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그멘테이션 된 상태에서 저희 데이터 센터에 있지만 저희는 CSAP, EAS랑 SaaS 인증부터까지 다 받고 이거를 완전히 아이솔레이션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들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각각의 어떤 회사의 이 테넌트별로 이런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의 액세스에 대한 권한을 갖고 이 데이터에 접근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받아서 이거를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 수 있는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AI 모델을 만들거나 만든 데이터를 다시 ERP에 활용하는 것까지의 전체 과정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다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죠.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기존의 데이터를 인제션 시키는 거, 끌고 오는 것만 하더라도 어떤 ETL 툴 같은 것들을 따로 써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는 저희가 엣지 데이터 컬렉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기종 데이터로부터 파일이나 API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끌고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있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정형,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를 다 끌고 올 수 있고, 이걸 배치, 리얼타임, API 서브스크립션을 통해서 끌고 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카탈로그를 관리하면서 실제 로우 데이터를 우리가 카탈로그 기반으로 렌딩한 이 로우 데이터를 카탈로그 기반으로 매핑하고 얘를 캐스팅하고 이걸 바꿀 수 있게 끌어내는 이 데이터에 대한 매니지먼트 영역이 이제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건 디아이덴티피케이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데서 매출액의 3% 이게 과징금이거든요. 매출액의 3%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통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 영역에서는 IRB, DRB 같은 게 있고, 기업 안에서는 이런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사용 요촉이 들어왔을 때 통제해서 비식별화시키거나 또는 가명 정보와 결합하고 반출할 수 있게끔 하거나 이걸 승인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한 레이블링이나 클렌징에 대한 도구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다 이 회사, 저 회사, 이 서비스 다 따로 있었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까지 제공되던 다른 서비스들, 뭐 글로벌 업체도 그렇고 다들 어떻게 됐냐면 개발자를 위한 환경이었습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MLOps 플랫폼들의 회사들, 솔루션을, 서비스를 소개받으신 데를 들어가 보면 다 개발자들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근데 저희는 뭐냐면 개발자들을 위한 플랫폼이 아니라 이걸 사용하시는 현업 담당자들이 쓸 수 있는 플랫폼과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제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레이블링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트레이닝할 수 있는 환경과 이 모델을 스코어링하고 얘를 레파지토리에 저장한 상태에서 모델을 서빙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애플리케이션에 반영하는 것까지, 이 데이터들이 업데이트됐을 때 얘를 계속 이걸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까지를 제공하는 게, 얘가 완전히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게 저희 인사이트 오퍼스라고 하는 저희 플랫폼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시간이 좀 넉넉했으면 이 뒤에 이걸 시험까지 보여드리면서 할 텐데 그냥 여기서 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거 왜 화면이 깨질까요?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데이터 소스를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에서 갖다 놓고 이게 이제 타겟 존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우리 쪽에 있는 랜딩 존에 있는 타겟 존에 데이터를 갖다 놓고 어떤 이벤트와 날씨 기준으로 어떤 스케줄로 어떤 데이터를 갖다 놓을지를 이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그 주기대로 데이터들이 이제 적재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여러 가지 뭐 데이터 소스도 다양하고, 여기 과정에서 데이터에 대한 캐스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뭐냐면 이게 랜딩 투 마트입니다. 얘가 이제 로우 데이터, 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 갖고 있는 로우 데이터와 저거는 카탈로그를 기반으로 활용 측면에서의 기업의 활용 측면에서의 데이터가 있으면 얘를 이 카탈로그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변환하고 매핑하고 해서 여러 그룹사가 다른 데이터 구조, 스키마, 표준이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것들을 합쳐서 활용 측면에서의 하나로 만들기 위한 랜딩 투 마트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냐면 얘는 어떤 데이터를 쉽게 어떤 조건으로, 얘가 지금 카탈로그, 아까 랜딩 투 마트에서 카탈로그에 있는 여러 항목들 중심으로 조건을 선택해서 어떤 특정한 항목들에 대한 걸 선택해서 사용자들 쉽게 데이터셋을 뽑아낼 수 있게끔 하는 환경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조건들을 뽑아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실제 얘는 뭐냐면 조금 전에처럼 데이터를 뽑아내는 그 도구이긴 하지만 조금 더 데이터베이스의 이해를 갖고 있는 분이 테이블을 갖다 놓고 조인해서 특정 뭐 레프트, 라이트, 이너, 아우터 조인 같은 거를 결정하고 그 조인할 수 있는 키를 선택해서 조인하고 필터 걸고 뭐 등등의 것들을 뭐 그룹 바이 걸고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각화시켜서 디자인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거 디자인을 하면 실제 얘가 데이터셋을 뱉어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는 또 뭐냐면 그 만들어진 데이터셋은 스키마, 어떤 메타 정보일 뿐이지 실제 로우 데이터 액세스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이 디아이덴티피케이션 도구를 통해서 어떤 필드, 얘가 식별 정보냐 이것들을 선택하면 이 타입에 따라서 뉴머릭 데이터냐, 데이트 타임이냐, 텍스트냐에 따라서 그 종류에 따른 K 익명성 모델이나
이것들을 각각이 제공하는 뭐 암호화, 비식별화, 뭐 매스킹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를 디아이덴티피케이션 할 수 있는 도구들을 이것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과정을 거쳐서 승인을 이제 이 결과를 보고 승인을 해줘야지만 실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결제를 요청을 하는 거죠. 저희 플랫폼 모든 저희 더존의 플랫폼은 전자결제 같은 거를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쓸래요? 사용 허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뭐 개인정보 담당자부터 여러 사람들이 이거를 과정을 거쳐서 승인을 해주는 거죠. 승인이 되면 이제는 자동적으로 아까 그 DW 상에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레이블링 하죠. 우리 레이블링 골치 아픕니다. 뭐 이미지, 텍스트, 뭐 보이스, 수많은 형태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레이블링 방식이 필요한데,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미지에 대한 레이블링을 한다면, 뭐 이거는 의료 영역에서의 사례인데요. 어떤 이미지 레이블링을 할 때 이미지들 다 뽑아가지고 이거 하드디스크 해가지고 이 레이블링 업체에다 줘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안에서 권한이 생기면 다운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안에서 그냥 바로 레이블링 가능합니다. 당연히 모델 기반의 레이블링도 여기서 다 됩니다. 이 레이블링을 해서 여기서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보이스도 됩니다. 텍스트도. 지금 저희가 이런 형태의 도구들을 여러 사람들을 여기다 포함시켜 참여시켜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학습하려면 GPU나 CPU 메모리 같은 거나 스토리지를 직접 사셔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사이트 오퍼스에는 저희랑 같이 이 서브스크립션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는 CPU, 메모리, GPU, 스토리지를 어떻게 얼마만큼 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CPU 몇 개, 메모리 얼마, GPU 얼마, 모델에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들, AI 프레임워크는 뭐 케라스 같은 거, 딥러닝 프레임워크 같은 거 쓰겠다 선택하면 저희가 컨테이너로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아까 만들어진 자기의 데이터셋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만 그 컨테이너 네트워크에서 붙어가지고 그 안에서 누구를 초대해서 거기서만 그거를 학습할 수 있게끔 저희가 클라우드에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컨테이너에 진입을 하면 뭐 구글 콜앱이나 세이지메이커 이제 다 그 뒤에는 다 비슷합니다. 들어가면 여기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데이터 바인딩부터 뭐 이런 거 하면서 코드 그냥 여기서 수정하거나 모델 학습하거나 이런 것들 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공동 작업으로 리얼타임으로 공동 작업하고 모델을 학습하고 하는 것들을 한 다음에 실제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리포팅 같은 것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모델을 학습했지만 이 모델을 기반으로 데이터 차트 같은 거 바인딩해서 여기에 이제 어떤 다차원 정보들이라고 하면 디멘전과 메저들을 어떤 차트에 바인딩해서 리포트를 구성하거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할 수 있어야 당연히 할 수 있고, 이거를 만들어진 이런 이 복합 리포트를 누군가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공유를 하면 그분한테 우리 뭐 저기 회장님한테 어느 시점에 볼 수 있게끔 권한을 드리면 회장님이 딱 들어가시는 순간에 그 리포트 바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뮬레이터 같은 것들은 실제 뭐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로 여러 가지 피처들이 모델을 예측하는 이런 피처들이 어떤 영향을 어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바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끔 하는 표준화된 도구를 제공해서 이게 어떤 수치에 대한 예측 모형 같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걸 표준화된 모델을 제공해서 밑에 피처들을 예를 들면 우리 마케팅 데이터에서 어떤 비가 얼마나 올지, 날씨가 어떻게 되면 모객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 플랫폼은 사실 데이터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의료, 공공, 제조, 서비스, 유통 모든 영역에서 다 쓸 수 있는 그냥 하나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걸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여기서 다 해결해 드리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죠. 아이고, 숨도 안 쉬면서 말씀드렸더니 힘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뒤에 우리가 옴니 이솔에 대한 우리가 개발 환경에 대한 AI 적용했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실제로 ERP를 넘어서 되게 복합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ERP가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ERP가 아닙니다. 이거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 지용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오늘 말씀드린 게 저희가 LLM을 만드는 회사라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AI 회사가 그렇다고 아니냐?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회사다. 실제로 기업들, 공공기관이나 병원이나 수많은 여기 계신 분들의 AI를 적용시켜드리는 회사지라는 거죠.
하여튼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